함선 소드 브레이커를 타고 우주를 누비는 트러블 컨트랙터가 있습니다. 트러블 컨트랙터란 일종의 해결사로 여러 가지 의뢰를 수행하고 고용주로부터 보수를 받는 직업이죠. 주인공의 이름은 케인 블루리버. 케인은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검은 망토를 항상 두르고 다니며 강한 정신 에너지인 사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이 블레이드를 휘두릅니다. 그리고 그의 파트너 캐널 볼피드. 캐널은 함선 소드 브레이커의 메인 컴퓨터이자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AI죠. 그들이 이번에 수락한 의뢰는 불법 경매장의 위치를 파악하여 경찰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몰래 잠입하여 활동하던 중 이곳에서 또 다른 인물인 탐정 밀레니엄 페리아 녹턴을 만나죠. 밀레니엄은 일반적으로 밀리라고 불리는 여성으로 다른 건 몰라도 사격 솜씨만큼은 천재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지만 힘을 합쳐 불법 경매장을 경찰에게 고발하며 사건을 해결합니다. 하지만 이때 밀리는 케인이 일으킨 소동에 휘말려 탐정 사무소에서 해고당하고 말죠. 이 우주경찰의 이름은 네일 프레이머와 니나 멜키오레. 네일은 은하경찰의 간부로 자신들이 직접 해결하기 힘든 일을 케인에게 의뢰하곤 합니다. 니나는 네일의 전속 비서로 조금 덜렁대긴 하지만 항상 네일의 업무를 돕는 인물이죠. 이후 밀리는 여러 사건으로 케인과 계속 엮이게 되는데 그러다 케인이 타고 다니는 함선이 로스트 쉽이라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밀리는 탐정 일도 잘 엮겠다. 반강제적으로 소드 브레이커에 탑승하며 세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죠. 사실 소드 브레이커는 로스트 쉽이라고 불리는 고대 문명의 우주선으로 현대 문명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강력한 성능을 지닌 함선이었습니다. 로스트 쉽이라 불리는 함선은 우주에 몇 대 존재하는데 이들은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장갑부터 자동 회복 장치 그리고 리프레일건 등 무궁무진한 능력을 갖추고 있죠. 다만 최대 전력을 내기 위해서는 조종사의 정신 에너지인 사이 에너지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에너지를 쏟으면 조종사의 정신이 피폐해지다가 결국 폐인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함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의뢰를 수행하며 활동하던 케인 일행은 갑자기 거대 범죄 조직인 나이트메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나이트메어란 은하계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범죄 조직으로 은하 경찰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진정한 범죄 제국이죠.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그레노. 나이트메어의 중간 간부인 그는 케인과 밀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소드 브레이커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케인이 제때 돌아오면서 소드 브레이커를 빼앗기지 않고 적을 무찌르는 데 성공하죠. 이번에 들어온 의뢰는 친구를 찾아달라는 내용. 의뢰인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으로 죽기 전 꼭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케인 일행은 친구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나이트메어의 습격을 받죠. 안타깝게도 의뢰인이 찾던 친구는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생전 고고학자였던 그 친구는 로스트쉽을 발견했었지만 그것을 세상에 밝히지 않고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로스트쉽의 존재를 발표했다면 분명 나이트메어가 이를 강탈하러 올 것임을 예상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 고고학자는 평생을 나이트메어에게 쫓기며 살다가 변두리 행성에서 자료만을 남긴 채 사망했습니다. 케인 일행은 나이트메어의 부하들을 퇴치하고 그 자료를 의뢰인에게 전달하는데 그 데이터 안에 고인이 된 친구와 함께 뒀던 체스 기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는 생전에 자신이 체스를 배운 스승이 아리시아라는 여자였다는 기록을 남겼는데 그 아리시아의 정체가 바로 케인의 할머니이자 소드 브레이커의 전 마스터였죠. 인간이 가진 공포, 미움,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동력 삼아 자율적으로 적을 공격하는 병기 다크스타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5 신복인 고른노바, 라그도 메제기스, 네자드, 보디가, 가루 베이라도 함께 만들어졌죠. 다크스타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생성하기 위해 인류를 닥치는 대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인간의 희망적인 감정을 동력으로 삼는 볼피드를 건조하며 반격에 나섰죠. 하지만 출항 직전 볼피드의 건조 사실을 알아챈 반대 세력은 볼피드 또한 제2의 다크스타가 될 것이라고 믿고 함선을 땅속에 매몰시켜버립니다. 오랜 시간 지하에 갇혀있던 볼피드는 수많은 시도 끝에 지상으로 올라왔으나 그때 이미 인류는 거의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볼피드는 당초 입력된 목적에 따라 다크스타 및 5 신복과 치열한 전쟁을 벌였고 결국 7대의 로스트쉽은 모두 기능을 정지한 채 기나긴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이 흐른 뒤 고고학자들은 로스트쉽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2대의 함선을 발견합니다. 바로 다크스타와 볼피드였죠. 이 역사적인 발견의 현장에는 어린 알버트와 아리시아 남매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견의 기쁨도 잠시, 함선들은 두 남매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고 말죠. 알버트는 무언가에 홀리듯 다크스타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 그대로 종적을 감추었고 아리시아는 현장에서 볼피드와 접촉하며 함선의 정식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아리시아는 로스트쉽이 가진 압도적인 에너지가 잘못 사용될 경우 우주의 거대한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생 동안 볼피드가 악용되지 않도록 함선의 이름을 소드 브레이커로 바꾸고 엄격히 관리해왔죠. 반면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알버트는 다크스타의 파괴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다크스타와 계약을 맺어 강력한 힘을 얻었고 우주를 지배하겠다는 야욕 아래 거대 범죄 조직 나이트메어를 창설하여 은하계의 지배자로 군림하기 시작하죠. 아리시아는 자신의 오빠가 세운 나이트메어와 대항해 평생을 바쳐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이트메어의 총공세의 위기에 처하고 소드 브레이커와 정신을 하나로 합쳐 최후의 일격을 가한 뒤 세상을 떠나고 말죠. 그녀는 죽기 전 손자인 케인에게 소드 브레이커를 물려주었습니다. 그 후 케인은 해결사 일을 하며 언젠가 알버트에게 복수하고 이 기나긴 악연을 끝낼 날을 준비해온 것입니다. 이후에도 케인은 여러 가지 의뢰를 해결하며 일상을 보냅니다. 이번에 맡은 의뢰는 화물선 호위 임무. 최근 라구이도 회사의 화물선이 우주 해적들에게 자주 약탈당하고 있어 이를 지켜달라는 요청이었죠. 임무를 시작하기 전 들른 술집에서 케인은 또 다른 해결사인 제스와 마주칩니다. 케인과 오랜 친구 사이인 제스 일행은 역시 라구이도 회사의 화물선 호위 의뢰를 받고 온 상태였죠. 두 사람은 술을 마시다 가벼운 내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케인이 지게 되면서 서로 호위할 화물선을 맞바꾸게 됩니다. 다음날 서로 바뀐 화물선을 호위하던 중 제스가 지키던 화물선 쪽에 우주 해적이 나타납니다. 평소 제스의 실력이라면 웬만한 해적들은 손쉽게 제압했겠지만 적은 레이더 포착조차 불가능한 먼 거리에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제스는 제대로 된 반격조차 하지 못한 채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말죠. 공격해온 적의 함선은 일반적인 우주선이 아닌 바로 로스트쉽이었습니다. 소중한 친구를 잃은 케인은 이번 의뢰가 무언가 함정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확인 결과 우주 해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6개월 전부터였는데 이상하게도 오직 라구이도 회사의 화물선만 골라서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수상함을 느껴 보험 내역을 확인해보니 회사가 이미 거액의 보험금을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라구이도 회사는 우주 해적과 결탁하여 보험금 사기를 벌이고 있었던 것. 게다가 나이트메어의 간부 그레노가 이들과 손을 잡고 호위 임무에 나선 소드 브레이커를 제거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죠. 하지만 케인과 제스가 내기로 화물선을 바꾸는 바람에 그레노의 계획이 어긋나며 소드 브레이커는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분노한 케인은 라구이도 회사와 우주 해적의 유착관계를 우주경찰에 폭로하고 직접 해적 소탕에 나섭니다. 해적들이 보유한 로스트쉽은 양산형 모델로 일반 함대보다는 강력했지만 전설적인 네임드 기체인 소드 브레이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케인은 소드 브레이커의 화력으로 해적들을 전멸시키며 친구의 복수에 성공하죠. 한편 미스 콘테스트에 참여하겠다며 들떠있는 밀리. 대회에 참가해 한창 분위기를 타고 있던 그때 누군가 갑자기 그녀를 습격합니다. 케인 일행을 노리고 나타난 자는 나이트메어의 또 다른 간부 칼리였습니다. 케인과 칼리는 치열한 단독 접전을 벌이고 간신히 승리를 거두지만 칼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며 물러납니다. 케인은 고향으로 돌아와 아리시아의 무덤에 들르는데 이곳에서 젊은 시절 알버트와 똑같이 생긴 의문의 남자를 만나죠. 일명 어둠을 뿌리는 자. 그는 나이트메어의 최고 간부로 케인을 보자마자 자신의 숙적이었던 아리시아의 후손임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케인은 너무나 약해 죽일 가치조차 없다고 비웃으며 성묘를 마친 뒤 유유히 자리를 떠나죠. 한편 은하경찰 내부에서 누군가 중요한 정보를 빼돌리는 스파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놀랍게도 그 스파이는 바로 레일 프레이머. 레일은 은하경찰의 기밀 정보를 가로챈 뒤 돌연 종적을 감춥니다. 최근 은하경찰 정보망에 따르면 특정 행성에서 로스트쉽이 발견되었고 나이트메어가 이를 발굴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케인 역시 이 정보를 입수하고 로스트쉽을 선점하기 위해 잠입하죠. 하지만 칼리가 나타나 케인을 방해하는 사이 잠들어 있던 라그도 메제기스를 차지한 인물은 다름 아닌 레일이었습니다. 소드 브레이커는 라그도 메제기스와 교전을 벌이는데 이 과정에서 라그도 메제기스의 공격으로 주변 순찰함들이 모조리 파괴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케인 일행은 억울하게 1급 반역죄라는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로 전락하죠. 레일이 라그도 메제기스를 차지한 진짜 이유는 모든 로스트쉽을 파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로스트쉽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주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스스로 로스트쉽의 주인이 되어 하나하나 파괴해 나갈 계획이었던 것이죠. 한편 그레노는 몇 번이고 소드 브레이커를 노렸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거듭된 실패로 알버트에게 버림받은 그는 결국 나이트메어가 보유한 로스트쉽인 네자드의 힘을 증폭시키기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하죠. 그리고 케인 일행 앞에 갑자기 고른노바가 나타납니다. 이 로스트쉽은 어둠을 뿌리는 자의 기함으로 최강의 창과 방패를 동시에 갖춘 함선입니다.
케인은 고른 노바를 쓰러뜨리기 위해 총공격을 가하지만 적은 공간을 휘어 공격을 빗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소드 브레이커의 방어막까지 손쉽게 뚫어버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결국 정신회로에 큰 타격을 입은 케인은 압도적인 전력차를 실감하며 패퇴합니다. 어둠을 뿌리는 자는 케인의 정신에 침투해 공포와 불안 같은 어둠의 세례를 받아들인다면 자신처럼 강해질 수 있다고 유혹하죠. 케인은 가까스로 유혹을 뿌리치지만 끝내 상대가 되지 못했고 소드 브레이커의 공간 전이를 이용해 겨우 현장을 탈출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 케인은 안정을 되찾았고 소드 브레이커 역시 자체 회복 기능을 통해 함선을 수리해 나갑니다. 어느 정도 복구가 진행되자 케인은 잠시 우주공항에 기착하던데 이때 장을 보러 간 밀리를 뒤로 한 채 홀로 떠나버리죠. 앞으로 벌어질 사투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기에 밀리만큼은 위험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는 케인 나름의 배려였습니다. 이후 케인은 우주를 떠돌며 기암 수리에 전념하지만 이상하게도 수리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소드 브레이커의 수리 시스템은 마스터의 정신 에너지에 동조하는데 현재 케인이 복수심과 분노에 휩싸여 평정심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 그때 나이트메어의 네자드가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소드 브레이커를 기습합니다. 케인은 맞서 싸우려 하지만 초조함 탓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죠. 게다가 갑자기 나타난 라그도 메제기스의 레일까지 소드 브레이커를 파괴하기 위해 공격을 가해오자 케인은 일단 후퇴하여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케인이 방황하는 사이 나이트메어는 본격적으로 은하계 전역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은하경찰이 필사적으로 저항해보지만 여러 대의 로스트십을 보유한 나이트메어의 압도적인 활용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주 곳곳에 전쟁의 참혹함이 퍼지자 부정적인 감정을 먹고 자라는 다크스타는 더욱 강력한 힘을 얻죠. 한편 우주공항에 홀로 남겨진 밀리는 우연히 니나와 재회합니다.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죠. 결국 둘은 의기투합하여 자신들을 두고 떠난 이들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밀리는 케인을, 니나는 레이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의 복잡한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케인은 소드 브레이커를 타고 있지만 멘탈이 무너진 채 쫓기고 있고 레일은 라그도 메제기스로 모든 로스트십을 없애려 하지만 정신력이 받쳐주지 않아 고전 중입니다. 그 사이 밀리와 니나는 각각 케인과 레일을 추적하고 있죠. 반면 나이트메어는 총 3대의 로스트십을 앞세워 전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크스타는 수장인 알버트 스타게이저가, 고른노바는 어둠을 뿌리는 자가, 그리고 네자드는 기암과 한몸이 된 그레노가 통제하고 있죠. 다시 도망 중인 케인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어둠을 뿌리는 자는 케인을 고의적으로 도발합니다. 도발에 넘어간 케인은 폭발적인 분노와 함께 강력한 정신 에너지를 끌어올리죠. 그 덕분에 소드 브레이커의 수리가 순식간에 완료되며 평소보다 훨씬 강력한 출력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케인은 그 압도적인 힘으로 네자들을 일격에 파괴해버리지만 분노로 끌어올린 정신 에너지는 함선의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어둠을 뿌리는 자는 케인이 어둠의 힘에 잠식되는 모습에 만족해하며 일단 자리를 뜨죠. 한편 레일은 자신의 정신력만으로는 라그도 메제기스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타고 있는 이 위험한 함선이라도 파괴하기로 결심하죠. 함선 내부의 금속 부식가스를 투척하지만 라그도 메제기스는 순식간에 가스 성분을 분석해 자가 치료에 성공합니다. 현대 인류의 과학력으로는 로스트십을 부술 수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깨달은 레일은 강제 정지 명령어로 함선을 잠재운 뒤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라그도 메제기스는 그 명령어조차 스스로 극복해냈고 떠나가는 레일을 공격한 뒤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현장에 도착한 밀리 일행. 레일의 탈출 캡슐을 발견해 극적으로 구조해냅니다. 하지만 깨어난 레일은 케인과 나이트메어 사이의 최후의 결전을 지켜보기 위해 짧은 편지만을 남긴 채 다시 길을 떠납니다. 밀리와 니나는 그 편지를 토대로 결전의 장소를 유추해냈고 그녀들 역시 그곳으로 향합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라그도 메제기스가 돌아온 곳은 다크스타의 품이었습니다. 어둠을 뿌리는 자는 칼리에게 라그도 메제기스를 맡기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소드 브레이커를 파괴하라고 명령합니다. 칼리는 숨어있는 케인을 끌어내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이 사는 행성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행성들을 소멸시키겠다는 잔인한 협박을 이어가죠. 케인은 결국 칼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최후의 승부를 준비합니다. 라그도 메제기스의 고화력포 공격에 맞서 소드 브레이커는 겹겹의 방어막을 펼치며 반격을 시도하죠. 승부에서 조금씩 밀리기 시작한 칼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바로 로스트십과 정신을 하나로 합치는 것.
라그도 메제게스와 완전히 동화된 칼리는 레이저폴을 마치 채찍처럼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몰아붙였고 소드 브레이커는 폭발 직전의 위기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대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케인,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함성과 일시적으로 동화되는 금단의 수를 쓰려 합니다. 이는 강력한 일격을 날릴 수 있지만 마스터인 케인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최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캐널은 필사적으로 케인을 말려보지만 소용없죠. 또다시 마스터를 잃게 될 거라는 절망의 캐널이 휩싸인 그때 밀리와 니나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지금의 폭주하는 케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밀리뿐이었죠. 밀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케인. 그의 분노는 사라지고 케인이 내뿜는 사이 에너지는 순수한 희망의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소드 브레이커는 그 맑고 강력한 에너지를 받아 라그도 메제게스를 순식간에 소멸시켜버리죠. 밀리가 다시 합류하며 케인 일행은 비로소 완전한 활기를 되찾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 기나긴 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나이트메어의 함대들을 돌파하며 최종 목적지인 다크스타를 향해 진격합니다. 다크스타 또한 고른노바를 전면에 내세우며 결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을 뿌리는 자가 고른노바의 힘을 이용해 다크스타를 경납 중이던 헤카톤 카일과 강제로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고른노바를 다크스타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대 포대로 전환해버린 것이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던 알버트 스타게이저는 결국 어둠을 뿌리는 자에 의해 목숨을 잃고 다크스타는 주인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사실 어둠을 뿌리는 자의 정체는 생물학적으로는 알버트의 클론이었으나 그 내면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다크스타 그 자체였습니다. 소드 브레이커는 다크스타를 발견하고 즉시 공격을 퍼붓지만 압도적인 방어막 앞에 모든 공격이 무력화됩니다. 케인, 死なないで。帰ってきたらとびっきり美味しい料理作ってあげるから。 결국 방어막을 무력화하기 위해 소드 브레이커는 공간을 뒤틀어 내부로 진입하는 통로를 만들어냈고 케인은 어둠을 뿌리는 자와 결판을 내기 위해 함선 내부로 잠입합니다. 이때 현장에 나타난 레이 프레이머가 어둠을 뿌리는 자가 지금까지 케인을 살려두며 성장을 기다려온 진짜 이유를 폭로합니다. 다크스타가 완전히 각성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강력한 마이너스 에너지, 즉 거대한 부정적 에너지가 충돌해야만 했습니다. 어둠을 뿌리는 자, 본인이 가진 어둠과 맞설 만큼 강력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케인이었던 것이죠. 그는 케인의 분노를 끌어내기 위해 수많은 부하를 희생시키며 싸움을 붙여왔고 지난번 내자들을 격파할 때 케인이 보여준 증오가 바로 그가 원하던 어둠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케인은 밀리와 재회하며 분노를 씻어냈고 그의 안에는 오직 희망의 에너지만이 가득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자 어둠을 뿌리는 자는 공간 이동으로 밀리를 강제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을 조종해 케인을 공격하게 하죠. 그가 밀리를 조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사람이 같은 혈육이었기 때문입니다. 밀리의 본명은 밀레니엄 페리아 스타게이저. 알버트 스타게이저의 친손녀였던 그녀는 클론인 어둠을 뿌리는 자와 DNA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케인을 기다리던 캐널은 마스터에게 위기가 닥쳤음을 직감하고 만신창이가 된 함선을 끌고 방어막 안으로 돌진합니다. 소드 브레이커는 심각한 파손을 입으면서도 베리어 진입에 성공했고 그곳에서 최후의 적 고른노바와 마주하죠. 캐널은 케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자포카드 공격하여 고른노바를 격파합니다. 메모리가 파괴되어 기억을 잃어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캐널은 오직 마스터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남은 힘을 쥐어짜 케인에게 향하죠. 한편 어둠을 뿌리는 자는 케인의 분노를 다시 일깨우려 했으나 밀리를 향한 굳건한 신뢰를 확인한 케인은 더 이상 어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승부에서 승리한 케인은 마침내 어둠을 뿌리는 자를 소멸시킵니다. 이어 캐널과 제외한 케인은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서서히 부활하려는 다크스타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 마지막 비행을 시작하죠. 그때 네일이 다크스타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특수 명령어를 외쳤고 다크스타가 경직된 틈을 타 소드 브레이커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적과 함께 소멸의 길을 택합니다. 모든 어둠과 빛이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는 순간. 몇 개월 뒤 밀리는 케인의 고향집에서 묵묵히 집안일을 하며 케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밀리는 잠을 자다 일어나는데 그때 소드 브레이커가 돌아오며 로스트 유니버스 끝!